왜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할까?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거 했다가 나중에 감사 문제 되는 건 아닌가요? 라는 부담 때문에 의사결정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처럼 기존 선례가 부족한 사안일수록 그런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감사원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면서 단순히 사후의 문제를 지적하는 역할을 넘어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제도인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제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공무원들이 왜 새로운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이거 나중에 감사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실제로 행정 현장에서는 법이나 규정만으로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기존 선례가 부족하거나 법령 해석이 애매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했다가 나중에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행정이고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안인데도 의사결정이 늦어지거나 아예 추진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후적인 감사를 주 업무로 하는 감사원 역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면서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사전 컨설팅 제도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하시는 사전 컨설팅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업무 처리 전에 감사원에 미리 의견을 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적법성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 있을 때 감사원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리고 감사원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면 이후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일정한 경우 적극 행정 면책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공무원 입장에서는 단순히 물어보는 절차를 넘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단순히 문제를 적발하는 기관 역할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감사원이 아직도 사후적으로 문제를 적발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최근에는 적극 행정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도 결국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 감사원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게 된 배경도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이른바 복지부동입니다. 감사 부담 때문에 아무 결정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공직사회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요. 감사원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면서 단순한 사후 적발보다는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사전 컨설팅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새로운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기존과 다른 계약 방식을 도입하려는 경우나 예산 집행 방식이 기존 사례와 달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활용됩니다. 특히 인허가나 계약처럼 재량 판단이 필요한 업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규정은 있는데 현실 상황이 더 빠르게 변하는 경우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비영리법인이나 협회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왜 중요한가요?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최근 감사원은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한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도 사전 컨설팅 신청을 허용했는데요. 이러한 비영리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들은 아니고 상급 기관들의 감사를 받게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업무를 하는 데 앞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받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상급 기관들의 감사를 받았을 때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으로 그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협회나 공제조합, 산업진흥 관련 단체 등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적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공공성과 관련된 민간 영역까지 적극 행정 지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사안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감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기 어렵고요. 이미 처리가 끝난 사안도 사전 컨설팅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전에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기관 내부 검토와 자체감사기구 의견 등을 거친 뒤 감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이나 현지 조사 등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후 기관은 감사원 의견을 참고해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공무원이나 기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건 아무래도 면책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면 이후 감사 과정에서도 적극행정 면책 판단에 상당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자문을 받는 차원을 넘어 감사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특히 공공기관이나 협회, 비영리법인 입장에서는 감독기관 감사나 사업 문제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는지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사전 컨설팅 제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정이 아니라 책임 있는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으로 모든 감사기구 중에 가장 상위 기관에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적극적인 유권 해석을 해준다는 것은 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 현실에서는 단순히 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나 행정 현장에서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안영진은 10년간 감사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실제 감사가 어떤 기준과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까지 함께 고민하며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대응이나 사전 컨설팅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현장의 현실과 감사 실무를 함께 이해하는 관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영웅 안영진 변호사였습니다.